자, 이 시간에는 실린더 블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실린더 헤드를 공부하셨는데 그 실린더 헤드와 접합되는 엔진의 중앙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주철로 만들죠. 그래서 엔진 기초의 구조물이라고 하고 기초 구조물이라고 하고 실린더 주위에는 열 손실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재킷이 있다는데 일단 이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겠지만 엔진 블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헤드가 붙고 밑에는 크랭크 케이스라고 하는 오일팬이 붙어요. 자, 그래서 열 손실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물재킷이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엔진의 기초 구조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실린더가 있는 게 이제 블록인데 이 일체식 실린더와 이 라이너식 실린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엔진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봤는데 블록을 만들 때 이게 실린더 블록이라고 보자고요. 이게 실린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위에 이제 이렇게 연소 실린 헤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크랭크 케이스가 있고 이 블록인데 이 블록을 만들 때 아예 주물로 뜰 때 일체로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4기통에 가면은 1번부터 4번까지 실린더 내경을 아예 만들어져 갖고 블록 이 자체가 다 실린더가 돼 가지고 딱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만들 때. 이게 일체식이에요. 그럼 이게 주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안에다 뭐 또 연마를 하고 해서 매끈하게 만들어 주겠죠. 이게 일체형이고 그다음에 삽입식이 있어. 이 삽입식은 뭐냐면은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어. 이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대충 만들어서 여기다가 라이너를 끼우는 거예요. 실린더 원통으로 만든 걸 갖다가 여기다 딱 끼워 이렇게. 갖다가 끼워 넣는 거야. 요게 삽입식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일체식과 삽입식이 있다. 그 얘기만 하시고 또 삽입식은 또 종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일단 두 가지만 보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일체식은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가 동일한 재질이며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보링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링 좀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자, 보세요. 일체로 만들다 보니까 피스톤이 여기서 막 움직이고 하다 볼 때 여기가 마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일체다 보니까 이게 마모가 되면은 별 수 없어. 이걸 깎아내야 돼요. 머신기 가지고 보링 머신기 갖고 쫙 깎아내. 아무렇게 깎아내는 건 아니고 이따가 OS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쫙 깎아내서 거기다 다시 피스톤 끼우면 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업을 우리가 보링이라고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삽입식 같은 경우는 많이 마모가 됐어. 그리고 어차피 여기다가 진 원통에 깡통을 껴놨던 실린더이기 때문에 이거 썼던 거 빼버리고 다시 새 거 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식에서는 실린더 벽이 마모가 생기면 보링을 해야 된다. 깎아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식. 이 우리가 그 깡통, 진원통에 깡통으로 만든 실린더를 우리 라이너라고 하는데 블록을 만든 다음에 블록에 끼우는 형식으로서 보통 주철제 실린더 블록에는 특수 주철제 라이너를 갖다 끼워놔요.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블록에는 보통 주철제 라이너를 끼운다. 근데 알루미늄 실린더는 거의 뭐 이렇게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특수 주철제 라이너를 끼운다. 이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마모가 잘 안 되는 거. 크롬 같은 거 있잖아요. 마모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실린더도 보면은 이 안에 이게 실린더라고 보면은 피스톤 이 안에서 막 움직일 때 시간에서 제가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 내면에다가 이 안쪽 면에다가 온통 다 마모가 잘 되지 않는 크롬 도금을 딱 돼요. 여러분 크롬 도금은 뭐냐면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죠? 금속. 그게 다 크롬이에요. 마모가 잘 안 돼. 그런데 여기다 다 하고 해놓으면 참 좋겠죠. 그죠? 마모 안 되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이 많이 들고 비싸. 그런데 피스톤에 보면은 우리 피스톤 공부할 때는 보겠지만 여기 또 링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링의 면도 실린더 면에 이렇게 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성질이 금속의 성질이나 인간의 성질이나 똑같은데 이 강한 것과 강한 것끼리 만나면은 안 만나는 것보다도 못해요. 더 빨리 마모가 된다고. 그래서 이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실린더 내경에다가 실린더 안에다가 크롬 도금을 하면 피스톤 링은 크롬 도금을 하질 않습니다. 왜? 서로 더 긁어 먹으니까. 그러나 실린더 안에다가 크롬 도금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더 정밀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특수 주철제로 만들어서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링의 표면에만 크롬 도금을 해요. 그것도 1번 링에다가만. 그 피스톤 링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모를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 1번 링에다가만 크롬 도금을 한다. 그래서 크롬 도금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보링하는 게 일체식, 라이너가 끼우는 게 라이너식. 네? 요렇게 두 가지 종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 실린더의 그런 장점이 뭐냐? 마멸이 되면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보링하지 않고 복잡하게 라이너 쓰던 거 빼서 버리고 새 거 갖다 끼면 다시 새 엔진이 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전기 성능이 아주 좋고 원심 주조 방법으로 제작한다. 이게 뭐냐면은 원심 주조라는 게 뭐냐면 진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원심 주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완벽하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이걸 원심 주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벽에 도금하기가 아주 쉬운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린더 벽에는 웬만하면 도금 안 합니다. 피스톤 링에다가만 하고 마모열을 서로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린더 정비가 나오는데 조금 아까 이제 일체식에서 했던 건데요. 보링 얘기부터 하자고요. 보링 얘기부터. 일체식에서 정상적인 마모에서 실린더 내의 마모열이 가장 큰 부분이 뭐 윗부분이다. 그다음에 실린더 내의 가장 작은 부분은 뭐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마모량은 축방향보다 축의 직각방향이 마모보다 크다 그러는데 요걸 지금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린더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블록을 그렸는데 저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 이게 축방향이죠. 크랭크 축방향. 그죠? 여기 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축이 축방향이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하는 게 축의 직각방향이고. 그리고 실린더 한 개 한 개를 봤을 때, 실린더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TDC고 여기가 BDC라고 하자고요. 하사점. 자, 그러면은 피스톤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피스톤에서 움직일 때에 이 안에서 움직일 때에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게 TDC, 가장 아래로 내려오는 게 BDC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은 항상 실린더보다 작죠. 항상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실질적으로 실린더 면에 닿는 건 누가 닿느냐면은 피스톤 링이 닿는 거예요. 링이. 압축 링 2개, 오일 링 하나, 3개가 닿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압축 링도 이 압축 링 면이 이제 실린더에 나와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TDC라고 하는 것은 요 링에 닿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 얘기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막 움직이다 보면 압력도 크고 위로 올라가서 압력이 크죠. 그 다음에 팽창률이 더 커요. 열이 제일 많죠, 또 위에.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올라왔을 때에 이 피스톤의 팽창률이라든가 이 압력으로 인해서 마모가 TDC 부분이 더 많이 마모가 되고 BDC보다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돼. 그래서 나중에 실린더를 보게 되면 피스톤 실린더를 내경을 보게 되면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많이 마모돼. 이만큼. 요만큼이 더 많이 마모돼. 여기 링이 닿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턱 부분을 실린더의 턱 부분이라고 그래요. 리치 부분, 턱 부분. 그래서 피스톤을 분리할 때 이 피스톤은 반드시 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턱 부분이 너무 많이 심하게 마모됐다 그러면 링은 항상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장력이 있어서 일이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하면 얘를 깎아줘야 돼. 이 리치 리머라고 있어요. 리머 깎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리치 턱 부분을 깎아주고 나서 비로소 피스톤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윗부분이 더 많이 마모가 된다. 아랫부분보다 BDC보다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마모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피스톤에는 링이 있잖아요. 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링이 있는데 이 피스톤에 걸려있는 이 링 3개는 2개는 압축 링이고 하나는 오일 링이에요. 요거 우리 피스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링의 역할은 기밀, 그러니까 압축을 할 때에 공기를 압축해서 기밀을 방지하고 압축하면 또 폭발되면 폭발가스를 받아서 밑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 피스톤 면이 받아가지고 다 크랭크축에다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장 뜨거운 열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 팽창률이 더 많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팽창률이 많은 게 바로 1번 링이에요. 1번 링. 그래서 1번 링의 이 1번과 2번 링이 압축링이라고 했는데 1번, 2번 링이 압축링에서 압축만 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역할이 따로 있어. 1번 링의 정말 주 역할은 뭐냐면 열전도입니다. 열전도. 여기서 가장 뜨거운 열을 빨리 이 실린더 병 옆에 있는 이 냉각수 통로에 있는 데다가 빨리빨리 보내줘야 돼. 그죠? 빨리 보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전달하는 제일 첫 번째 역할자가 누구야? 제 1번 압축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링의 호흡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의 호흡작용. 그래서 1번 링의 주 역할은 바로 링의 호흡작용이고 2번 링도 같이 압축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늘어났다 줄었다는 게 많다 보니까 상사점의 마모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링의 호흡작용이 어떻다는 거, 늘어났다 줄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윗부분이 마모가 많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왜 축의 방향보다 축의 직각 방향이 또 더 넓어지느냐. 위에서 보면 이게 축의 방향이라면은 이 축의 직각 방향이 더 크게 많이 마모된다. 이건 뭐냐면은 피스톤이 위아래 움직일 때 커넥팅 로드가 동력을 막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보세요. 얘는 직선 운동이고 얘는 회전 전달하는 거지만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피스톤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죠. 방향 전하고 꺾어서 내려오고. 위에서 방향 전환, 아래에서 방향 전환. 이를 할 때에 그 옆방향에 옆으로 치는 그 압력이 축 방향보다는 옆 방향으로 더 많이 꺾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모가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축의 방향보다는 축의 직각 방향이 마모가 더 크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마모가 되는 부분은 어디야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를 재야 돼? 실린더 한 개당 몇 군데를 재야 돼? 상, 중, 하. 상, 중, 하. 6군데 집니다. 근데 이제 개념상 알고 있잖아요. 아, 제일 뭐 많이 마모된 데를 기준으로 해서 맨 아랫부분은 재봐야 소용없어. 여기를 재보면 기존에 처음에 엔진 나왔을 때 실린더의 그 사이즈하고 거의 흡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지금 마모가 얼마큼 돼 있냐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가장 윗부분 알아보는 게 낫지. 근데 가장 윗부분 중에서 상사점 부분에서도 어디? 축의 직각 방향. 거기를 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원래 사이즈가 있을 것이고 그 원래 사이즈보다 얼마큼 마모됐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할 건가 말 건가. 보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상중하 그다음에 축의 직각 방향 배웠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빠뜨리고 넘어간 게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 설명 잠깐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자, 요 보링은 조금 더 하시고 하고 조금 아까 우리 라이너 얘기했죠. 라이너. 요거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그냥 씩 지나갔어요. 자, 이 라이너가 건식 라이너와 습식 라이너가 있어요. 삽입식에서. 건식 라이너는 뭐냐면 블록을 만들 때요. 블록을 만들 때 일체식처럼 만들 때 대충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 블록에는 여기 물통로가 있죠. 이렇게. 물통로가 있어. 물통로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이즈가 딱 맞는 라이너를 갖다가 때려 박는 거야. 2 내지 3톤. 2 내지 3톤의 힘으로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꽉 때려 박아. 그럼 여기서 폭발이 막 일어나면 이 폭발 압력이 거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이너가 좀 얇아도 상관없겠죠. 그죠? 얇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 압력을 블록에서 다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냉각수가 이 블록을 하나 건너뛰고 냉각수가 있기 때문에 열전도가 조금 늦어요. 열전도가 좀 늦죠. 그 다음에 냉각수 통로가 블록에 있기 때문에 이 냉각수가 실린더 내로 들어올 염려가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건식이에요. 마른 상태에서 그냥 갖다 끼워 넣는다 해서 건식 라이너. 그래서 이 건식 라이너 특징은 두께가 약 2.2 내지 4mm 정도밖에 안 되고 끼울 때 약 2 내지 3톤의 힘이 필요하다. 압착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얇아도 된다. 그러나 습식은 어떠냐? 습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블록을 만들 때 냉각수 통로를 비워놔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다가 라이너를 갖다가 끼워 넣었을 때 비로소 냉각수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기 실린더 내에서 폭발하는 높은 열을 빨리빨리 냉각수가 직접 라이너에 닿아 있기 때문에 열 전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죠? 열 전도 빠르고 그래서 대형 차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라이너 자체가 이 폭발 압력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어떻게 돼요? 좀 두꺼워야 돼. 아까 건식은 2 내지 4mm 정도라는데 얘는 5 내지 8mm 정도까지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야 그 압력을 다 이겨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신에 냉각 손실이 아주 좋다. 그런데 단점이 또 하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잘못하면은 이거는 그냥 손으로 갖다 이렇게 끼면 돼요. 이게 뭐 때려 박는 게 아니야. 아까 건식은 2 내지 3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손으로 갖다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럼 여기 물이 막 새가지고 막 엔진 오일 막 섞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에 실링이 들어가요. 고무 링이 딱 들어간다고. 물 새지 말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건식은 일반적으로 소형 승용차에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습식 같은 경우에는 대형 트럭, 디젤 경유차, 자동차. 그다음에 이거 뭐 라이너 보링 뭐 그때마다 그 큰 엔진을 보링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엔진을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대형 차들은 이렇게 습식 라이너를 해서 헤드만 열고 이 라이너 쑥 빼고 라이너만 딱 끼고 다시 또 조립하면 새 엔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비의 용이성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습식과 건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 자, 라이너 방식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가 그 페이지를 빼먹고 간 게 갑자기 생각나서 요거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라이너 바깥 둘레가 냉각수와 직접 접촉되는 방식이 습식이다. 두께는 5 내지 8, 실링이 있고 변형되거나 파손되면 크랭크 케이스 내로 냉각수가 누출될 수 있다. 라이너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이너 2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가 실린더 정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실린더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마밀이 큰 이유는 피스톤 링의 호흡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링이 늘어났다 줄었다 놨다는 거. 제 1번 링에서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 헤드가 받는 압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과의 밀착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팽창력이 더 크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벽이 마모되는 원인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링 들어갈게요. 실린더와 피스톤 링의 접촉에 의한 마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흡입되는 가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기량에서 먼지라든가 불순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게 뭐야? 엘리먼트죠. 공기 엘리먼트. 그죠? 에어 클리너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환해 줘야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진오일 교환할 때 많이 같이 교환해 주죠.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에 의한 부식, 타르 같은 거, 카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고착되고 굳어버려서 또 흠집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연소 생성물이 카본에 의한 마멸, 그 다음에 기동할 때 지나치게 농후한 혼합에 의한 윤활유의 희석이다. 윤활유가 또 변질이 돼서 윤활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도 실린더 벽에 마모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실린더에서 가장 많이 마모가 된 부분 6군데를 측정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측정 게이지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이론에서도 중요시 해야 되겠지만은 실기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게 보링 문제. 그러니까 실린더를 마모된 것만큼 깎아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깎아낼 것인가, 어떻게 깎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 먼저 볼게요. 기관의 내경을 70mm부터 잡아줍니다. 70mm 이상인 것과 70mm 이하인 걸 기준으로 잡았는데 70mm 이상은 0.2mm 이상 마모됐을 때부터 보링 들어가고 70mm 이하는 0.15mm 이상 됐을 때 마모 들어가. 근데 이것도 한 번 깎을 때 0.2인데 6차까지 할 수 있어요. 6차. 그러니까 1.25mm까지 0.25씩 변화되거든요. 1.25mm까지 50이지 참 50. 1.50까지 6차고 5차는 얘는 5차까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1.25mm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는 지금 뭔 얘기인가 싶은데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70mm를 기준으로 하는데 먼저 측정 게이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첫 시간이든가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실린더 보호 게이지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실린더 내경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어요. 100분의 1까지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실린더 보호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실린더 보호 게이지하고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텔레스코핑 게이지라고 그래서 그냥 막대예요. 그냥 수치는 없어요. 내경의 그 길이만 딱 재가지고 나와서 다시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린더 보호 게이지와 마이크로미터, 또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서 실린더 내경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건 이론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실기할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직접 만져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린더 마모량 측정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린더 상중하 세 군데에서 각각 축 방향과 축의 직각 방향을 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링, 이런 마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마모가 심한 부분, 어디? 상에서도 축의 직각 방향이 가장 많이 마모가 크다. 왜 직각 방향이냐? 링의 호흡 장애으로 인한 또 상 부분과 직각 방향은 어떻게? 방향 전환, 피스톤의 방향 전환으로 인한 옆방향 마모가 더 크다. 이거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6군데 재는데 그렇게 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극은 어떻게, 차이를 어떻게 두냐면은 최대 마모된 부분과 최소 마모된 부분의 안점의 차이를 마모량을 두는데 보통 다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원래 스탠다드가 75m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원래 75mm짜리가 스탠다드 실린더였어요. 그리고 얘 70mm 이상이죠. 그러면 몇 차까지 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그랬냐면은 6차까지 할 수 있어요. 6차. 1.50mm까지 확대. 그러면 얼마야? 75에서 1.50을 더하면 얼마예요? 76.5mm까지는 보링을 할 수 있다. 실린더를 넓힐 수 있다. 이거. 이 이상 되면 어떻게 돼? 바로 옆에 있는 실린더도 있잖아요. 얘도 넓혀주고 얘도 넓혀주면 이 사이가 어떻게 돼? 점점 얇아지죠. 얇아지면은 그 사이에 또 냉각수가 있잖아. 냉각수 통로가. 실린더 벽이 너무 얇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폭발하면서 블럭이 깨져 버리죠. 그래서 한계를 두는 거야. 언제까지? 70mm 이상 기관은 6차까지, 70mm 이하는 5차까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한 번 변화할 때마다 얼마씩 변화되는 거냐? 0.25mm씩 변화됩니다. 0.25mm. 이거 왜 어디다 근거 두느냐? 예를 들어서 보링을 했어. 이 실린더는 이제 똑바로 이렇게 마모됐던 기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를 다 깎아냈어. 그래갖고 여기다 깎아지면은 깎아주시면은 아까는 내경이 원래 이랬었는데 여기를 다 깎아내니까 요만했던 게 지금 이만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은 깎아내서 이만해졌는데 여기다가 무슨 피스톤을 갖다 끼울 거야? 스탠다드 원래 꼈던 피스톤 갖다 끼면 더 헐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안 좋죠. 그래서 이 보링을 하는 기준은 아무렇게나 깎아내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지는 사이즈, 오버사이즈 피스톤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버사이즈가 내가 깎고 싶은 만큼 그 사이즈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 딱 룰이 있어. 그게 바로 0.25mm씩 커지는 피스톤이 나온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실린더가 75면은 스탠다드 피스톤도 75mm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 자동차 회사에서. 근데 얘 보링을 기준으로 해서 75.25mm짜리도 있고 75.50 점점 커지는 거니까 실린더가 이런 피스톤들이 있으니까 여길 기준으로 보링을 해주는 거야. 깎아주는 거야. 여기 피스톤을 기준으로 실린더 깎아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 0.2mm 이상 마모되면 절삭, 보링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 기준은 0.2mm 이상 마모되면은 보링이라고 그랬어요. 자, 75mm짜리에서 상중하, 상에서 축의 직각을 딱 쟀더니 측정값이 실린더 보호 게이지하고 마이크로미터하고 정확히 쟀어. 그랬더니 75.21mm가 나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준이 한계가 0.2mm 이상 마모되면은 보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줘야 되느냐? 야, 요거 75.25. 야, 1차 보링 피스톤, 1차 오버사이즈 피스톤 끼면 딱 되겠네. 그죠? 그러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기계 자체가 보링 머신기가 그 바이트가 한번 깎을 때 최소량이 있어. 최소량. 그 최소량이 얼마냐면 또 0.2mm야. 그래서 한번 윙 하고 깎을 때 0.2mm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측정값이 이렇게 나오면 한계를 넘었으면
0.2mm 보링 머신기의 커팅 값을 여기다 더해주는 거야. 0.2를 더해요. 그럼 얼마요? 75.41 나왔잖아요. 실린더 4개 이렇게 나와. 한번 깎을 때 그럼 75.41에 맞는 75.41짜리 오버사이즈 피스톤 있어요? 없잖아. 0.25mm씩 커진 피스톤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75.25 사실 이건 없어. 75.50 75.75 이렇게 쭈쭈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6차까지.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천상 이거 어떤 피스톤 껴야 돼? 천상 이걸 껴야 되려면 실린더를 바이트를 최소가 0.2니까 보링 머신 깎아주는 게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요 피스톤을 쓸 수 있게끔 실린더를 75.5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늘려서 그래갖고 이것은 2차 보링이다. 이 엔진은 측정해 봤을 때 75.21mm가 나왔다고 하면은 요거는 2차 보링을 해야 될 엔진이야. 75.50짜리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넣게끔 실린더를 75.50으로 만들어줘야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예제를 해보자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실기할 때도 여러분들 직접 다 측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하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75짜리 실린더 내경 엔진을 측정해 봤더니 75.48mm가 나왔대. 0.48mm가 마모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커진 거 아니야. 자, 보링 머신기 진원 절상량 얼마? 0.2 더해. 그럼 얼마야? 이거 산수할 줄 알죠? 75.68. 그럼 어때요? 50은 넘었죠. 75는 아직 안 됐고 0.25씩 변화되는 오버사이즈에 맞추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천상 75.75짜리로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0.75mm가 더 커진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끼워서 넣어줘야 돼. 그러면 딱 맞죠. 자,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6차까지 할 수 있다. 70mm 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보링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있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보링 머신기도 바이트야, 바이트. 쉥 깎고 나면은 그 바이트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칠잖아요. 이 거친 면에다가 피스톤을 갖다 끼면 어떻게 되겠어? 더 막 마무리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칼을 갈더라도 연삭 숫돌에다가 꽝 간 다음에 다 갈았습니다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곤 숫돌에다 다시 또 예민하게 더 갈죠. 똑같습니다. 보링 머신 갖고 쫙 깎고 나면은 그 다음 작업이 있어. 호닝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호닝 작업. 이 호닝 작업은 0.16에서 0.2mm의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경을 측정했을 때 요 0.2mm가 넘으면 보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0.2mm가 안 되고 0.16mm까지 이상부터 마모가 됐다 싶으면은 보링을 안 해요. 호닝 작업만 해. 가령 예를 들어서 측정해 봤더니 75.18mm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무조건 0.2 더하죠. 0.2 더하면 무조건 2차 보링 들어가. 75.50짜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야. 호닝 값이 있어. 0.16에서 0.2mm. 0.2mm가 마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보링을 안 해요. 그럼 뭐만 해주면 돼? 기왕 뜯었으니까 호닝 작업만 해주자. 옅은 숫돌을 한번 싹 갈아줘. 그 다음에 원래 썼던 피스톤을 끼우면서 동시에 뭐 링만 갈아요. 링만 새 걸로 싹 갈아줘도 돼.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측정을 해봤더니 75.14mm가 나왔어. 이거 보링 몇 차 보링? 무조건 0.2 더하는 게 아니야. 야, 이거 봐라. 0.16에서 0.2mm 호닝 값도 안 되네. 얘는 괜찮은 엔진이야. 아주 좋은 엔진이에요. 호닝도 안 해도 돼. 그죠? 그런데 얘가 측정을 해봤더니 1.9mm가 나왔어. 아이고, 이건 0.2 아직 보링은 안 해요. 보링은 안 하는데 기왕 뜯었으니까 호닝 작업하고 링 교환하자. 심지어 호닝 작업도 안 하죠. 그냥 링만 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보링을 들어가야 돼. 진원절상량 0.2, 4.1. 아까 했던 거 똑같죠? 이렇게 하면 50짜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링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까 같이 75.41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링을 할 때에
보링 머신기를 가지고 완벽하게 75점 처음부터 50으로 안 깎겠죠. 그지? 75점 한 4, 8mm 정도 이 정도 깎아가지고 나머지 0.02mm 요거 가지고 뭐해? 호우닝 작업하죠. 호우닝 해야죠. 호우닝 값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우닝까지 완전히 맞췄을 때에 75.50짜리로 돼서 2차 보링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보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보링의 그 실린더 내경을 측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몇 차 보링이고 실린더 블록을 어떻게 정비하는 거. 자, 일체식으로 만든 실린더 블록들은 이와 같이 측정을 했을 때 1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보링을 해야 돼. 근데 아까 같이 삽입식 있죠. 삽입식 같은 경우는 보링 머신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라이너 빼. 라이너 껴. 그게 건식이야, 습식이야. 건식이면 프레스로 빼. 그리고 습식이야, 그럼 손으로 빼 빠져. 그래서 라이너만 싹 교환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가면서 측정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실린더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링값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사이즈가 한계가 있다는 거 70mm 이상은 1.50, 6차죠. 6차. 0.25씩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70 이하는 0.25mm. 이거는 실린더가 작으니까 그만큼 6차까지 가면 더 얇아지니까 안 되니까 5차까지만 한계를 둔 거예요. 그 정도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린더 블록에 수민 시험이 있습니다. 블록을 만들 때 이 블록에는 냉각수 통로도 있잖아요. 실린더 뭐 배기 뭐 행정체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사이 물통로들이 있죠. 그 물통로에서 물이 새면 안 돼. 그래서 그 수밀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참고만 하십시오. 수압은 약 4.0에서 4.5kg/cm 정도의 압력으로 수온이 약 40도 정도로 했을 때 물이 새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린더 블록 점검과 구조,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